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미국 경제에서 정부 부채 문제는 안전을 택하거나 위험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돈 쓸 일이 생기면 마구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니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누구예요? 채권 보유자들이죠. 두 번째 위험은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약간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막상 금리가 인하됐는데 희한하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채가 손실이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3배인 경우는 15%까지 하락을 합니다. 자, 이게 일시적일 것인가 라는 건데요. 논문 하나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시장에 대한 의견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요번 그 8월달에 잭슨홀 미팅 때 발표된 논문인데 이 발표한 사람은 누구냐면 로버트 고메즈, 그 다음에 하워드 경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연준의 뭐라 그럴까,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전부 다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Government Debts in Mature Economies. 그러니까 성숙한 경제에 있어서 정부 부채 문제는 세이프거나 리스키다. 이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성숙한 경제, 이건 미국 경제 말하는데 미국 경제에서 정부 부채 문제는 안전을 택하거나 위험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센트럴뱅크 거버먼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세이프 뎁스 리짐이나 아니면 리스키 거버먼트 뎁스 리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채 정책에 있어서 안전한 정책을 선택했을 경우 누가 덕을 보냐면 본드 홀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점이 있지만 리스키 거버먼트 뎁스 리짐이라는 위험 정부 부채 정책을 택했을 경우는 누가 그 덕을 보게 되냐면 텍스페이어, 납세자들이 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세이프 뎁스 정책, 세이프 뎁스 리즘이 뭐냐면 정부가 돈을 쓸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 범위 내에서만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왔던, 그러니까 지나간 몇 년 말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던, 또 원래 여러 국가가 따르던 거, 그건 뭐냐면 거두는 세금 내에서만 빚을 쓰는 겁니다. 내년에 한국의 국고채 발행 규모입니다. 수년간 있던 범위를 확 넘어섰죠. 180조, 작을 땐 158조까지 이제 국채 발행을 이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01조 3천억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펑크를 엄청 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펑크를 내고 있죠. 예, 엄청난 펑크를 내니까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세금 내에서 국채 발행해서 빚을 걷는 세금 내에서 빚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리즘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리즘으로 보게 되면, 그런 리즘으로 보는 그런 정책을 쓰면 재정 정책은 힘이 없죠. 왜냐하면 세금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 재정이 세금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가 함부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함부로 오르진 않지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약발은 정말 잘 먹힙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침체돼요. 잘 먹히는 거죠. 이럴 때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국채 가격의 등락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잘 들어주시오. 국민들이 거둔 세금 안에서만 정부 부채를 쓰고자 하는 그런 리즘, 그런 어떤 틀 안에 있을 때는 통화 정책을 하는 연준의 정책이 잘 먹힙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침체돼요.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의 통화 정책이 그래 왔던 겁니다. 그때는 누가 수혜를 입느냐? 국채 이슈어, 국채 보유자. 이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세이프, 하나는 리스키. 제목이 그랬죠? Government debts in the mature economy. 성숙 경제에서는 세이프와 리스키다라는 거죠. 성숙 경제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리스키 측면을 볼게요. 리스키는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돈 쓸 일이 생기면 마구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정부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죠. 역사상 최대입니다.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니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누구예요? 채권 보유자들이죠.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22년도 12월에 영국에서 연기금 쇼크가 왔습니다. 연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의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채권의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연기금이 부도날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영국 수상,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았던 영국 수상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자경단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런 일이 생기면 채권을 방어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권이 아예 망가져 버렸었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채 가격이 조절이 안 됩니다. 급락해 버려요. 왜 그렇게 돼요?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금리는 오르게 되죠. 실제로 미국이 재정을 강화했던 수년 동안 채권 시장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 왜 그랬어? 이거 어떻게 알면 되죠? 23년도 상반기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미국의 지방은행들 부도 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연준이 갑자기 제도를 막 발표하죠. 그래서 겨우 달랬어요. 그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채권이 주식보다 더 떨어집니다. 국채인데, 미국 국채인데 막 40%, 50% 마이너스가 나요. 앉은 자리에서 나는 거죠. 영국 연기금이 왜 부도날 뻔했습니까? 국채 들고 있는데 부도날 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국채 들고 부도난 데는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도가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리스키 정책으로 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부 부채를 늘릴 때 안전한 체제와 위험한 체제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세이프와 리스키. 정부가 안전한 체제를 선택하면 늘어난 정부 부채의 대가를 납세자들이 미래의 세율 상승으로 갚아야 돼요. 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세금으로 그걸 막아야 할 테니까. 납세자들이 힘들어지고 미래 소비가 위축되죠. 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위험한 체제를 선택하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지는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여유가 있고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입니다. 침체가 안 왔죠. 왜 안 왔습니까?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빚을 내서 정부 정책을 쓰는데도 재정 정책을 쓰는데도 납세자들에게는 막상 부담을 주고 있지 않아요. 세금으로 더 걷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줄으니까 침체가 안 온 겁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채권 투자자들.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미국 국채니까 안전하고 또 미국 국채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그래서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제목 많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국채를 투자해 볼 때다. 이제 뭐 살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장기채보다는 한국 장기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빅컷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보시면 한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금리를 못 내렸습니다. 왜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내렸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렸잖아. B컷했잖아. 이제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장기채보다는 한국 장기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장기채는 이미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내려간 게 있어요. 왜? WGBI에 편입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사왔죠.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2번 한 것만큼 가격이 내려가 있어요. 거기다가 정부 얘들이 이런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객들 한국 국채 들고 있는 분들은 팔아서 벌써 한 달은 됐나요? 왜? 요거 발표 나고 요거
내년도에 국채 엄청 발행해야 된다는 거 요거 발표 나고 나서 요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반영됐고 얘는 언제 터질지 어떻게 이제 실제로 터진다고 나왔으니까 한국 국채는 미리 내려간 것 때문에 국채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랐던 거죠. 먼저 팔자고 해서 저희가 팔아드렸어요. 그런데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문제가 고스란히 국채에다가 다 가격으로 반영되는 건 어쩌면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많이 발행한 걸 얘네들이 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재앙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요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좀 많이 샀다라는 거죠. 지나간 상반기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너무너무 많이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예, 이거를 기대하는 거가 있었겠죠.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채권 매수는 언제부터 들어와요? 내년도 10월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를 채권 시장에서도 봐야 되고 만약에 상대 비교한다면 미국 장기채보다는 한국 장기채가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미 내려간 게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예, 그런 면에서는 미국 채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